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눌렀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유튜브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매일매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탑4에 대한 경기들 대부분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커뮤니티 확인하시면은 최근에 흐름들 또 나와 있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6가지 경기 오늘 멘트 준비해 왔고요. 6가지 경기들 또 이제 뭐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분석과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멘트, 뭐 생각들 한번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랑 NC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LG가 어제 두산을 만나서 경기를 지고 왔어요. 경기를 지고 왔고 지금 매직 넘버 1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최종전이거든요. NC와. 그래서 오늘 경기 만약에 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LC가 지고 하나가 남은 경기를 2번 다 이긴다라고 한다면은 동률이 되면서 1위 가리기 싸움을 또 갈 수가 있어요. 추가적인 경기를 하면서.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NC는 김태경이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어제 이 NC가 경기를 잡아내는 와중에 그 구창모를 썼거든요. 구창모를 쓰다 보니까 쓰고 왔다 보니까 나올 선수가 없어요, 사실. 김태경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피안타 17개, 피홈런 4방, 볼넷 8방 주면서 2.5의 WHP와 11.7의 ERA 기록하면서 안정감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주기가 어렵고요. 13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너무 높아요.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냐면은 1.643 거의 뭐 처음 보시는 수치일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LG 입장에서는 좌타석에 누가 있죠? 뭐 홍창기라든지 신민재, 문보경, 뭐 문성주, 김현수, 오지환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가 가장 뛰어난 팀이 또 LG라는 팀이다 보니까 실제로 좌타석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하면서 좌타석에서의 팀 OPS가 0.763이라는 OPS를 기록 중인 팀이다 보니까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팀이다 보니까 김태경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뭐 털린다고 보는 거죠, 사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 LG의 선발은 치노스가 등판을 합니다. 148kg짜리 투심에다가 스플릿이라든지 뭐 슬라이더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뭐 구속도 빠르고요. 이 상하 로케이션이 되게 좋거든요. 뭐 빗맞은 타구 아니면 뭐 땅볼 유도 강점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게 NC의 타선이 흐름이 최근에 좋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팀 타율이 3할 9리까지 나오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홈런이 또 8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득점 지원이 7.4득점이 되면서 리그 전체 2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다 보니까 우타석에서 치노스가 이 브레이킹볼을 던질 때 참아주든지 공략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치노스가 이번 시즌 실제로 NC를 만났을 때 총 4번의 경기를 나와서 22.2이닝 동안 9자책 3.57의 ERA 2이닝 이터로서도 안정감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섭섭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사실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지금 LG가 최근 5경기 13.2이닝 동안 5.93의 ERA, NC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21이닝 동안 2.14의 ERA. 그래서 생각보다 김태경이 뭐 털리기는 하겠지만서도 불펜들이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뭐 접전 다득점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수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치노스와 이 김태경의 이 밸류 차이가 분명히 보이기는 하지만 뭐 최근 NC의 빠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불펜 구간 넘어갔을 때 비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NC의 플랜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최근에 LG 하는 거 보면은 그냥 LG 지고 하나랑 뭐 최종전 가져가는 요런 각이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다득점에다가 뭐 NC 플랜까지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5였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SSG와 하나 경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SSG는 어제 매직 넘버를 모두 지웠습니다. 3위가 확정이 됐어요. 3위가 확정이 됐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단은 지금 총력전을 가져가면서 SSG가 불펜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뭐 노경은이라든지 이로운이라든지 뭐 조병현이라든지 연투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최민준이 사실 뭐 안정감 있게 긴 이닝을 먹어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오프너 정도 뭐 한 2이닝 정도 막아주면서 이제 추격주 쭉쭉 올리면서 경기를 끌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최민준에 대한 기대값 자체도 낮을 뿐더러 이런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연투 중인 상황에서 무리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3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SSG는 최대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실점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코디 폰세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LG가 매직 넘버를 모두 지우지 못했기 때문에 NC 믿고 우리 폰세 가져가면서 승리 가져가면서 끝까지 추격하겠다라는 약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28번의 경기에서 174.2이닝 동안 0.93의 WHP와 1.85의 ERA, 뭐 구속도 워낙에 좋고 구위도 좋고 로우존 공략도 좋고 삼진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SSG를 만났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이번 시즌 이 폰세가 SSG를 만났을 때 총 4번의 경기 나와서 29이닝 동안 12피안타, 7볼넷, 48삼진, 1자책, 0.31의 ERA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폰세가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동안에 이 하나가 충분히 이 최민준을 공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넉넉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폰세로 막아주면서 불펜으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승리 가져가면서 일방적인 승리 가져가면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하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하나 승,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기아랑 KT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아 KT. 자, 이 매치업도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팀은 어디죠? 사실 KT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5위 확정이 안 됐고 5위 이제 NC랑 동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기아가 아담 올로가 나오는 상황이고 KT가 소용준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약간 투수존이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기아 입장에서는 최근의 경기력은 굉장히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4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동일기간 팀 타율이 1할 4푼 9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타선에 대한 사이클은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이범호라는 이 감독도 이제 신인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선택을 또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아마 소영준을 만나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안 될 거예요. 뭐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좋은 팀도 아니었고요. 소영준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겠습니다. 뭐 한 6이닝, 7이닝 막아주면서 2실점 이하 가져온다고 볼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이제 아담 올로가 등판을 하는데 변수가 뭐냐면은 올로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9월달 총 4번의 등판에서 26이닝 동안 7자책 2.42의 ERA 9위가 올라오면서 커맨드가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아마 KT도 쉽게 공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로가 사실 또 긁히는 날은 한 뭐 7이닝까지도 먹어주다 보니까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하고요. 피딩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이 삼진 능력으로 조금 억제해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진짜 뜬금 투수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양팀 선발 다 뭐 7이닝 이상 뭐 1실점 이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급한 건 KT가 맞지만서도 그냥 뭐 저는 기아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자, 이게 기준점이 몇이었죠? 8.5 기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국내 야구 다 살펴봤고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오사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오릭스랑 세이브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세이브 살펴볼 텐데 홈팀 오릭스가 최근에 이제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죠. 3연승까지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을 야구 직전에 이런 야수들에 대한 사이클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7푼 4리까지 나오는 구간에다가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매치업 상대가 이 스기야마가 등판합니다. 아니 스기야마가 누군데 스기야마가 나오냐. 일단은 이번 시즌 등판 기록은 없어요. 제가 조금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싱커라든지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사실 패스볼이 빠르거나 구위가 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스토프가 조금 무너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이번 시즌 팜에서 경기를 나왔을 때도 2군에서 경기를 나왔을 때도 75이닝 막아주면서 4.44의 ERA. 솔직히 뭐 1군 성적도 아니라 2군 성적이 75이닝 동안 4.44의 ERA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거 지금 오릭스가 최근에 워낙에 이 패스볼에 대한 타이밍이 잘 맞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스기야마에 대한 기대값은 정말 최소한으로 낮게 설정을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뭐 길게 가져가지도 못할 거예요. 뭐 조금 던지고 아마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이제 에스피노자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50kg짜리 이제 뭐 포심이라든지 투심, 커터, 뭐 다양한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여러 가지 구종을 던져주거든요.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존을 또 넓게 쓰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정말 잘 뺏어주는 유형의 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이브가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도 2할 1, 2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뭐 워낙에 이제 펀치력이 결여가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에스피노자를 상대로 과연 공략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릭스가 좀 이 스기야마 먼저 공략해주면서 일방적으로 앞서 나간 다음에 이제 세이브가 조금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화력에서 좀 부족한 느낌의 경기 정도? 오릭스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랑 주니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선발 밸류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았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야마자키 이오리와 이제 쿠사카 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야마자키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에 야마자키가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마자키에 대한 기대값을 더 높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이 커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이라든지 이런 구종들에 대한 밸류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주니치를 만났을 때도 3번의 경기 나와서 21이닝 동안 1자책 0.43의 ERA로 극강이었어요. 그리고 주니치도 근본적으로 원정에서에 대한 OPS 값이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또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니까 이 야마자키의 최근의 부진보다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마자키는 뭐 최소한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뭐 한 2실점 이하로 좀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니치의 선발 이제 쿠사카 쇼는 누구냐? 지금 뭐 쿠사카 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로 인해서 뭐 재활 기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군 등판을 조금 가져가면서 1군은 이제 데뷔하는 그런 상황인데 149kg 정도 평균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투심, 슬라이더, 커브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보더라인 투구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그런 느낌의 피칭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팜에서는 45.1 막아주는 동안에 3.38의 ERA. 뭐 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수치기는 해요. 3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2군에서 3점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1군에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9푼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게다가 지금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야수들이 실책이 최근 5경기에서만 5개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쿠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비에서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책 한번 나오면서 사실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조금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쿠사카가 활약을 하기에는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에 대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종합해보면은 뭐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일단은 뭐 쿠사카가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에요. 나쁜 투수는 아닌데 사실 1군에서의 기록이 없기도 하고요. 2군에서 뭐 압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뭐 상성에서 좀 밀리고 그 다음에 주니치의 최근에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경기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어제 제가 요코하마 좀 뭐 승리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왜냐면 이제 불펜에 대한 시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어제 정확하게 4대5로 야쿠르트가 경기를 가져갔었죠. 경기를 가져갔었고 이 요코하마는 최근에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진짜 아쉽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4.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10위. 특히나 이 불펜에 대해서 약간 실점률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과부하 구간이기도 하고요. 실점률도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게다가 오늘 선발로 나오는 이 트레버 바워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30.2이닝 동안 1.35의 WHP와 4.34의 ERA. 일단은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구속 같은 경우에는 150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위도 많이 빠지고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스볼 타이밍에 타자들이 웬만하면 안 속고 타이밍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야쿠르트도 최근에 타격감 나쁘지 않습니다. 득점 지원도 잘 되고 있고요. 뭐 파이어볼로 상대 약했기는 한데 이 트레버 바우어의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 바우어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지는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오가와가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뭐 레파토리 다양한 편이고요. 제구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확실하게 보더라인 피칭 되고 있고 볼 끝도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경기력이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야쿠르트가 조금 더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역시나 최근에 야쿠르트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야쿠르트가 접전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 정도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경기 있는데 6가지 싹 다 분석 진행해 봤고요. 일단 저의 분석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든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NBA 시즌까지도 열심히 분석해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 형님들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을 제가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